공교육과 함께하는 쓸데많은 고퀄리티 진로 입시 방송 진로 입시 덕후 DJ 앵글이 또 이번 주에 인사드립니다. 입시 방송 2021년 대입 입시의 흐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입시에 대한 궁금증, 부담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궁금증을 풀어주실 진로 멘토 한성과학고등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상아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궁금함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시 전형이 4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30개 종류 같이 뭐 알뜰말뜰 알쏭달쏭 정말 많은 거 아니냐, 너무 많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4가지 종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적성 전형, 실기 위주 특기자 전형 이렇게 4가지로 간단하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깊이 들어가서 예. 각 전형별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 우리가 또 다음 주까지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너무 크니까 예, 어쩌면 계속 또 쭉쭉 이어질 수도 가기로 있을 것 했잖아요. 같아요. 오늘 다 못 맞히면. 뭐 뽕을 뽑아야죠. 뭐 예. 학생부 교과부터 이제 예, 천천히 교과부터 한번. 간단히 네. 4개 전형을 수시에서 진행하는 4개 전형, 다시 네. 말해서 수시 4가지 전형과 정시의 2가지 전형 4+2 체제로 예. 우리나라 입시를 치르는데요. 네. 자, 일단 수시 전형 중에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이제 교과,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 100으로 뽑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부 학교에서 뭐 서류를 조금 반영을 한다거나 면접을 좀 반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전형이 있지만 큰 줄기로 보면 내신 성적만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내신 성적 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전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교과 전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몇 개쯤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혹시 앵글이님?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네. 전국의 고등학교가 개수가 한 2,300개 정도 되는데요. 와우. 좀 넘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2,300개 고등학교 중에서 학력 그 차이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엄연한 사실이 네, 이건 네, 부인할 네.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부 내신만 가지고 대학이 만약에 그것을 잣대로 뽑는다고 했을 때는 지역 격차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죠? 그런데 이제 교과 전형의 취지나 원래 의도 그리고 그 교과 전형의 본질은 내신 그 자체만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학교 간의 격차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적으로만 그대로 따진다. 예. 그런데 이제 대학마다 그 대학이 우리는 교과 성적을 이런 식으로 뽑겠다 하는 그 기준들은 대학마다 다 달라요.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하더라도 A 대학의 교과 전형과 B 대학의 교과 전형은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이나 반영 과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도 다르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 뭐 2점 몇 등급이다. 네. 뭐 3점 몇 등급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전체 과목이나 또는 국영수 4 또는 국영수 과 이 과목들을 평균을 내서 네네. 내신 성적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성적이 전체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학에서는 내 내신을 가지고 유리하지만 어떤 네. 대학에서는 불리할 수 있죠. 네네.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길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또 내가 유리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원할 수준의 내신이 안 된다. 아하. 그랬으면은 그건 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일단 이제 그런 전형이 교과 전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 격차 각 2,300개가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등학교의 학력 격차를 교과 전형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최소한의 확인 장치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런 전형이 교과 전형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이 조금 더 이제 나가서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네. 이제 등록을 했을 경우에 교과 전형이란 전형 자체의 특성상 내신 성적이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학생이 동의만 하는 순간 학교에서 곧 대학교로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럼 대학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내가 내신을 이미 따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뭘 할 게 없죠.
어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원서만 내면 되죠. 맞아요. 원서 접수만 네.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대학이 알아서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을 모아서 석차 모집 인원만큼 뽑고 나머지는 이제 예비 번호로 두겠죠. 그죠? 네, 네.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지원하기가 용이하고 쉽다라는 겁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 훨씬 구분하기가 쉽다는 더 거죠. 예. 잘만 분석하고 어느 그렇죠. 대학에서 어떤 그리고, 교과목을 원하는지만 알면 지원했을 경우에 합격 여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도 네. 그 네 가지 전형 중에 가장 쉬운. 안정적이고 쉬운 전형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내신이 월등히 좋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내신 관연도 성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성적 데이터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요. 네네. 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성적의 종류는 뭐 최종 등록자의 80% 선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최초 합격자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건 역시 나름- 대학 마음이에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친구는 여기에 넣었을 경우에 붙을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좀 어렵겠구나 하는 뭐가 이제 다른 세 가지 나머지 전형보다 훨씬 유리하죠. 아. 그래서 교과 전형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네.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여러 군데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경향이 아주 도드라져요. 아하,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전국에 2,300개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배운 모든 과목, 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과목을 내가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1.0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네. 그럼 이거 1.0이면 전 과목이건 뭐건 다 1.0이겠죠. 그렇겠죠.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전국에 많이 있어요. 꽤. 저는 전혀 달성하기 어려운 등급인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내가 지원한 대학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여러 군데를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중복 합격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손오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머리털 뽑아가지고 후 불면 그렇죠. 내가 6명, 5명으로 못 분신술장 나올 수도 못하니까. 없고. 네. 그러니까 등록을 한 군데밖에 못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은 여러 군데도 등록은 한 군데밖에 못한다는 의미는 뭐죠? 다른 다른 데는 등록하지 다른- 등록 받지 못한 다른 대학은 어떻게 그 친구를 등록할 수 없겠죠?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뭐가 생길까요? 탄압? 미등록? 충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네. 회전율이 높아요. 그런 전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살짝 좀 무식해요. 제가 입시를 배운 지 이제 선생님 만나고 이제 1년이 조금 지나서. 네. 근데 사실 교과 전형보다는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노리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많이 노리지 맞습니다. 예, 않습니까? 이제 네. 그 부분을 이제 모집 인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을 보면 전국적으로 약 42% 정도를 뽑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정시까지 포함된 퍼센테이지입니다. 아, 수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시가- 정시까지 다 아. 포함해서요. 정시도 약 그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아, 제가 그런 거 본 것 근데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교과 전형보다 훨씬 낮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퍼센테이지는 전국에 또 대학이 한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앵그리님 생각에? 한 1000개 안 되겠죠. 한 7, 800개? 대학은 한 200개 정도밖에 안 헐. 됩니다. 4년제 대학이. 그 2,300개에서 10분의 1 이하로 줄죠. 네. 그러면 이제 그 200개가 안 되는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전체 가령 뭐 100명 중에 한 41~2명을 그렇게 교과 전형으로 뽑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전국에 있는 대학의 통계고 네. 보통 우리 앵그리님도 아드님 따님이 대학을 들어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대학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학교 보내고 싶어요? 아, 저는 하버드요. 예. 재수하면 하버드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네. 우리가 말하는 서울의 인서울 그렇죠. 메이저 대학을 대부분 이제 인서울 보내고 싶어 얘기하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네, 근데 스카이. 그 메이저 대학의 모집 인원으로 보면 이게 7%도 안 됩니다. 교과 전형이. 교과 전형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작네요, 그거는 왜 비율이. 그럴까요? 앵그리님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교과로 뽑는데 네. 왜 메이저 대학 오면 그렇게 조금밖에 안 뽑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 대학에서
뽑고 싶은 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는 뭐 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뽑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건 포인트가 좀 다른 게 달라요? 왜냐? 어. 교과 전형은 내신만 갖고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신만 갖고 뽑기 때문에 학생부의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아예 안 하잖아요. 전형 자료가 없잖아요. 네.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교과 전형은 왜 그러면 메이저 대학에서 조금 뽑느냐면 이유는 딱 그겁니다. 학력 격차가 그렇게 다양한데 2,300개 고등학교에 네. 내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음. 모범생인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어허. 그죠? 소름 돋는데요. 예. 고교 그걸 평준화인데? 그게 가령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가령 고등학교 학교나. 출신의 2.1등급이 네. 있고 저기 지역에 저쪽 있는 지방이나 도서에 음. 산간벽지 네. 비수도권 지방 쪽에 또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네. 2.1등급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똑같은 성적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네. 똑같은 A 대학에 교과 전형을 지원했을 때는 그 대학 기준으로 똑같은 성적을 받으면 둘이 똑같이 합격을 시키거나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본인들 저쪽 입장에서 지방 쪽에 보면은 있는 학교 출신의 학생들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학업 역량을. 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수능 체제를 걸어요. 아.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래서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전형이 논술 전형이에요. 그래서 논술 전형도 논술만 잘 보는 아이들을 뽑는 전형이란 말이에요. 네네. 학생부 반영을 하지만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등급의 유불리를 논술 잘 본 걸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 또 이제 논술을 잘 봤는데 네. 이 친구 학업 역량이 또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상황이 교과 네. 전형하고. 나 점점 슬퍼지려고. 예,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네. 논술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주로 걸었어요. 뭐 여담으로 시골에도 천재가 있을 수 있는데. 아 물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저는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네. 이제 교과 전형을 지금 간략하게나마 그렇죠. 설명을 해드린 게 네, 되고요. 네. 예, 논술 적성을 같이 묶는 이유는 네. 하나예요. 어떤. 그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적성 전형 자체는 원래 교과 전형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분류 자체가 대교육 분류가 아. 그 이유는 대교협에서는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전형을 나누는 기준은 네. 어떤 한 전형 요소가 50%가 넘어가면 그 전형이 속으로 들어가요. 오. 그런데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작년 12개 대학에서 올해 11개 대학으로 줄어들었네. 하나 줄었습니다. 하나 줄었는데 네. 이 적성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거의 안 겁니다. 적성은 오히려. 네. 적성은 이제 어떤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냐면 네. 학생부가 좀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근처의 대학은 가고 싶고 네. 그런데 이제 수능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능력은 좀 괜찮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적성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친구들 그러니까 약간 그 학업 역량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로만 뽑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수능으로 못 뽑게 돼 있거든요. 수시는 수시 네, 모집은 그렇죠, 그렇죠. 예, 수능 최저 학력 네. 기준밖에 못 써먹으니까 네, 맞아요. 그나마 수능을 어느 정도 좀 잘 푸는 아이를 대학이 뽑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적성을 실시를 하는데요. 올해 적성 전형 인원도 점점 줄고요. 그다음에 네. 적성 전형이 이제 지금 고1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2까지만 적성이 있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성 전형을 아까 교과 전형으로 그 얘기를 제가 깜빡했는데 네. 교과 전형으로 분류를 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12개 대학, 네. 올해는 11개인데 네. 이 모든 대학의 전형 방법이 네. 교과 60%의 적성 40이에요. 아, 그냥 적성이 아니라 아니고요. 섞어서. 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가 60이기 때문에. 저 순간 애들아 희망 있다 이러다가 애들아 공부 같이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공부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적성을 지원하는 아이들한테 좀 중요한 부분은 적성 실력이에요. 그 40%라고 하더라도 네. 교과 60%보다 훨씬 더 큰 변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을 논술과 따로 띄워놓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전형의 경우에 적성은 비록 교과 전형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네. 논술이나 적성이나 다
그 실시하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내서 음. 그 문제를 풀러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저희가 분류할 때는 같이 묶어 놓은 거고요. 네.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2학년까지만 한다. 예, 합니다. 예. 네, 순간 2학년 친구들이 이럴 뻔했는데 2학년까지는 합니다. 현재 3학년과 2학년까지. 예. 아, 그게 이제 적성 논술 전형이고 그다음에 네.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논술 전형하고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밀접하게 네. 붙어 다닌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대학이 네. 좀 고의로 네. 특정한 이거 대학을 막 제가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발언을 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네. 대학명은 거론은 안 하겠는데 네. 상당히 상위권 대학에서부터 아, 그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를 두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굉장히 높게 걸었어요. 논술 전형에서. 그러면 네.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었냐면 예전에 논술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논술을 잘 못 봤어요. 아, 근데 이제 수능 최저 기준 통과를 했어요. 그걸 그러면 통과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속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게 네.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게 거니까 교육부가 볼 때 대교육부가 볼 때 니네 대학은 수시에서는 수능 성적 써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 논술 전형을 빌미로 수능 성적 가지고 뽑는 꼴이 되니까 이거 완화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 푸시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점점 떨어졌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충족 못 시킨 아이들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고요. 그리고 논술 문제 자체도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이건 또 배경이 뭐냐면 대학이 논술이나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출제하겠죠. 네네. 적성 문제도 출제를 하겠죠. 그렇겠죠. 면접을 볼 때도 재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을 내죠. 네. 이것을 교육부나 대교육에서 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구를 합니다. 오. 그렇게 대학 자체의 시험을 보는 그런 그것이 시험이건 네. 면접이건 간에. 네.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돼 있어요. 음.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네. 보고 대교육이 판단해서 니네는 이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냈네 논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면접에서 했네. 이렇게 되면 제재를 받아요. 대학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교육부 재정 지원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돈이죠. 예. 네. 그래서 뭐 스카이 중에 한 대학인데 그 대학이 이제 논술 문제에서 그것을 위배해서 네. 정시 모집 인원 모집 인원 자체가 125명이 줄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 뭐 지금은 좀 괜찮은 아닙니다. 거죠. 예. 네, 괜찮잖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전형이 자꾸 너무 위험 왔다 갔다 예, 하셔서 네, 좋습니다. 네, 알아야 되니까요. 예, 이거는 네. 뭐 근데 그렇게 뭐 큰 비밀도 아니고요. 네. 예, 그 다 발표된 일이고 그렇죠. 하니까 뭐 네. 상관은 없습니다만 특기자 전형, 실기 위주 특기자 네. 전형이 실기 위주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예체능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고요. 뭐 미술, 뭐 음악, 은미체. 연기 등등. 예.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는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나 또는 그 우리 특목고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전형이 많은데요. 그건 네네.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가지고 지원하는 특기자예요. 네네. 수학과학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 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특기자 전형의 특성상 저희 한성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선배들은 거의 다 특기자 전형으로 갔었어요. 뭐 카이스트대나 뭐 예,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네. 뭐 서울대 예전에 서울대 지금 현재 서울대 일반 전형도 사실은 특기자 전형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지원해서 많이 붙었는데 네네. 지금 교육부가 볼 때는 이제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좀 잘하는 애들 먼저 혜택을 주고 뽑아가네. 이렇게 본 거예요. 일반고 애들은 지원하기가 곤란한데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특기자 전형 하지 마.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이제 특기자 전형도 수학과학 특기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특기자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우직하게 최상위권 대학 몇 개 대학은 아직도 남아 있지만 네. 결국에는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아라.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 지원하는 학생에 제한을 두지 마라. 가능성을 먼저 봐라.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게 바로 학종의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기자 전형과 그러면 학종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자소서에서 쓰지 마라 뭐 네. 하는 거요. 그렇죠. 뭐 그다음- 상탄권 넣지 그런 마라. 거 쓰지 마라 네. 하는 거. 특기자 전형은 그거 쓰지 마라는 거를 해야 자격이 돼요. 아, 간단하죠. 뽑는 방식 자체는 학종이에요. 방식은 학종과 비슷한데 예. 쓰는 것과 안 쓰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그 차이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 앞에 전형명 앞에 학생부가 들어가면 자기소개서를 요구할 경우에 반드시 대기업 공통양식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특기자 전형은 그걸 쓰건 아니면 자기네 대학에서 자기네 대학 자체 그걸 쓰건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입상이나 뭐 했던 다 거 써도 쓰고 되죠. 있고. 다 써도 되죠.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그것을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가령 네. 과학고 출신자 또는 뭐 교육과정에서 뭐 무슨 학점을 몇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네. 뭐 또는 무슨 올림피아드 성적을 수상을 한 자 네. 이런 식으로 네. 또는 토플 몇 점, 토익 몇 점 이상인 자 이렇게 딱 제한이 되죠. 그렇죠. 그 완전 이건 딱 그 지원 자격 자체에서 제한을 딱 두죠. 근데 요즘의 특기자 전형 보면은요 네. 재밌어요. 어때요? 수학과 과학에 열정을 가진 자. 에? 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누구나 지원할 수 확인하죠? 있는 것 같죠. 예. 그런데 문제는 상 이런 거 본다. 이런 걸 보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는 친구들은 지원을 해 봐야 어떨까요? 합격 떨어지겠죠. 뭐.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지원 안 하는 거죠. 아하.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야 이제 되지? 간단하게 네. 전형 네 가지 설명해 중에서 주셨고. 세 가지를 네, 지금, 핵심적인 알려드렸습니다.